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플러그는 말이죠, 6개월 기준으로 456.83%가 올랐고요, 1개월 기준으로 42.72%가 올랐네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우상향을 해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영상을 분석하다가 마지막 부분인 리스크 부분에서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리스크 부분이라도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해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경우에는 재무 분석 영상으로라도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영상에는 오프닝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함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퓨얼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SE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les of the Fuel System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fuel cell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Sales of the Hydrogen Installations and Other Infrastruc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소 관련 시설 및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ervice Performed on Fuel Cell Systems and Related Infrastructure이라고 해서 fuel 시스템 및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가 되겠고요. Power Purchase Agreements가 보이네요. 이 부분은 기업 간에 맺는 조약으로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그 파워가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만들어낸 전기를 다른 회사가 돈을 주고 사감으로써 맺어지는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uel Delivered to Customers라는 부분은 수소 연료를 고객에게 배송해 줌으로써 얻는 수익이 되겠네요.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ales of the Fuel System이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Fuel Cell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ydrogen Fuel Cell System, 즉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로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료전지 스택 및 엔진 기술로 현재 이동성 및 고정식 연료전지에 사용되고 있으며 Electric Van의 엔진으로도 이용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Gen Drive가 되겠는데요. 이 기술로 말할 것 같으면 수소가 연료로 되어 PEM 연료전지 플러스는 Proton Exchange Membrane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물건들을 수송하는 일렉트릭 운반 차액에 사용됩니다. 포크리프트라던가 지상 지원 장비에 사용됩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지상 지원 장비들이 어떻게 수소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럭에 전원을 끄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케이블을 꽂습니다. 그리고 디워터링 호스라 해가지고 이것을 트럭에 꼽으면은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 너즐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트럭에 꼽으면 말이죠, 단 몇 분 만에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현장에서 이렇게 수소 충전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충전되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서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지상 지원 장비들이 빨리 충전이 돼야만 빨리 작업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 방식이 채택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데서는 왜 채택을 못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만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고 대중화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Gen Sure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확장 가능한 모듈식 PM 연료전지 전력을 제공하는 고정식 연료전지 솔루션입니다. 통신, 운송 및 유틸리티 부분이 백업 파워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시설의 전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이드로젠 퓨얼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전기를 생산해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가보겠습니다. 연료 전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H2 supply라 해가지고 하이드로젠 즉 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catalyst라는 부분이 있고 proton exchange membrane 즉 PEM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catalyst가 있고 여기 oxygen supply 산소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료 전지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소가 들어오고요. 가운데 이 PEM이라는 부분을 지날 때 이 캐탈리스트가 수소를 수소 양성자와 그리고 일렉트론, 전자로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분리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이 PM이라는 곳은 오로지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수소 양성자는 이렇게 챔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있는 산소와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말이죠. 이 수소 양성자는 완전한 수소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전 단계에서 전자와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전자가 분리가 되었을 때 수소 챔버와 산소 챔버를 연결해 줌으로써 전자가 산소 챔버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수소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소 챔버와 산소 챔버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플러그 파워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어떠한 방식으로 퓨얼셀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았으니까 얼마나 이 기업이 돈을 버는지를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 때는 106.99밀리언 달러를 찍었고요. 2020년 2분기 때는 68.07밀리언 달러로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봤을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올라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cost of the revenue, 즉 이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 말이죠. 3분기 때는 108.28밀리언 달러를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만들어진 매출액보다 들어간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매출액이 상승을 했을 때 비용 또한 같이 상승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EC 공식 홈페이지의 Cost of the Revenue 부분을 보시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Sales of the Fuel Cell System and Related Infrastructure입니다. 여기 한 부분에서만 68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연료 전지안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ross Profit입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 매출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주면 gross profit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분기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1.29밀리언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5.08밀리언 달러로 매출액 자체는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했을 때 늘었지만 gross profit은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하루빨리 이 gross profit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려면은 아까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든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이 되겠습니다.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profit margin을 퍼센테이지화 하면은 나오는 부분이 gross margin이고요. 지금 현재 2020년 9월 30일 3분기 기준으로 gross margin은 마이너스 1.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profit margin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냐 적자를 보고 있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도 빼고요. other expense라던가 operating expense, interest, tax 이런 걸 전부 다 뺐을 때 기업의 손에 뭐가 남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플러그는 마이너스 36.80%로 적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시면 말이죠. 안타깝게도 플러그 파워는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과연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밸런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러그 파워의 밸런스 시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런스 시트는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sset Distribution에서는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시면은 731.37밀리언 달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50% 정도가 캐시를 갖고 있음으로써 꽤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시버블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113.13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인텐지블의 경우는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를 뜻하는 자산입니다. 111.13밀리언 달러가 있네요. 인벤토리 경우는 134.31밀리언 달러로 인벤토리의 흐름만 봤을 때 이렇게 인벤토리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재고 물량이 쌓인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물건이 덜 팔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 인벤토리가 좀 적어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넷이 있겠는데 374.30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말 그대로 공장이나 장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채에 대한 현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Non-Current Debt가 560.62밀리언 달러가 있네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긴 시간에 걸쳐서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돈을 뜻합니다. Current Debt는 138.52밀리언 달러로 12개월 내에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부채를 뜻하고요. Payable 같은 경우는 58.79밀리언 달러로
12개월 내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을 말합니다. Deferred Revenue는 46.87밀리언 달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채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100를 계약할 때 내고요. 나머지 비용은 자동차를 수령할 때 내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돈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Deferred Revenue로 처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고객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을 할 때 비로소 이 Deferred Revenue로 잡힌 부분은 사라지고요. Revenue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Deferred Revenue로 잡힌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자체를 평가할 때는 말이죠. 이렇게 Non-Current Debt와 Current Debt를 합쳤을 때 약 700밀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캐시만으로도 충분히 이 Non-Current Debt와 Current Debt를 갚아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밸런스 측면에서는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플러그 파워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수소 연료 전지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90초에서 120초밖에 걸리지가 않으며 이로 인해서 15%에서 25%까지 자갑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배터리를 놔둘 창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빠른 충전으로 인해 능률이 향상되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동이 없기에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했을 때 약 90만 달러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플러그 파워는 2024년 연간 매출 1.2 빌리언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 200밀리언 달러와 EBITDA로 250밀리언 달러를 세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연료전지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지를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MEA 세퍼레이터 그리고 애노드 패키지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쯤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MEA 세퍼레이터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수소 챔버와 산소 챔버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플러그 파워는 세계 최초로 PM 테크놀로지 기가 팩토리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계획대로 MEA 세퍼레이터 부분에서 7밀리언 개의 생산량이 달성이 되고 6만 개 이상의 퓨얼셀 스택이 만들어진다면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확실히 비용 쪽에선 절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치만 이것은 계획이고요. 결국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플러그 파워가 갖고 있는 계획의 성사는 갈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플러그 파워는 비용 절감을 하여 2024년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로서 염두하셔야 하는 리스크도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의 NEF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2030년쯤에는 1억 1,6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하이브리드의 자동차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2024년까지 1.2조의 매출액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20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그 파워가 비용 절감을 하지 못해서 전기자동차로부터 시장을 뺏긴다면 이러한 타겟 또한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러그 파워는 포크리프트라던가 지상 지원 장비 쪽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aterial Handling 쪽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작은 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은 30조이며 전기차 시장인 200조 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료를 보시면요, The global forklift market is projected to grow at a CAGR of 1.93%라 되어 있죠. 포크리프트 자체만의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인 CAGR 1.93%밖에 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Material Handling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시장은 성장성이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다가 아마존과 월마트가 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흥미로워서 좀 읽어봤습니다. 참고로 월마트도 아마존과 비슷한 상태의 조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아마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워렌트로서 5,500만 개의 주식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대가로 여기 젠키 퓨얼셀 기술을 600밀리언 달러어치 아마존의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구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미래에 플러그 파워의 연료전지를 구입하겠다는 보장은 없다고 또 적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표가 바로 2017년 4월 4일날 맺어진 아마존의 워런트 조약입니다. 여기 먼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존이 플러그의 주식을 갖게 된 주식의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플러그 주식의 가격은 23.79달러인 것에 비해 1.19달러면 엄청 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치를 보시면요. 이 레비뉴가 0달러입니다. 이 뜻은 플러그의 제품을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식을 580만 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트렌치 A를 보시면요. 아마존이 50밀리언 달러치의 플러그 젠키 퓨얼 셀 기술을 오더를 하고요. 그 대가로 한 주당 1.19달러짜리 플러그 주식 총 700만 개의 주식을 얻어갑니다. 그 패턴이 오늘날인 2020년 세컨드 트렌치 D까지 이어지죠. 2017년 말 기준으로 플러그의 주식은 3달러 정도 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27만 개의 주식 곱하기 3달러를 하면은 21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오죠. 거기다가 여기 first tranche가 580개 주식이지 않습니까?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3달러를 하면은 17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21밀리언 달러 더하기 17밀리언 달러를 하면은 38밀리언 달러, 약 39밀리언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50밀리언 달러어치의 매출액을 플러그에게 쥐어주고 39밀리언 달러 값어치 되는 주식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의 공짜로 플러그의 제품을 얻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플러그 입장에서는 50밀리언 달러치를 얻어갔다고 하나 아마존 입장에서는 39밀리언 달러, 쉽게 말하자면 40밀리언 달러어치의 주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셈이죠. 그리고 2020년이 끝나가는 지금 세컨드 트렌치의 마지막 단계인 D 단계에서 50밀리언 달러어치의 주문이 이루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727만 개의 주식을 1.19달러어치로 또 받아가게 됩니다. 지금 플러그의 주식 기준으로만 봐도 공짜로 플러그의 제품을 얻고요. 추가로 돈까지 받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요. 실제로 플러그의 매출액이 대부분 아마존과 월마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아마존을 통해서 얻은 매출액은 100밀리언 달러이고요. 월마트를 통해서 얻은 매출액은 50밀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얻은 매출액이 총 215밀리언 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존과 월마트의 매출액을 빼면은 65.9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약 72%의 매출액이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쉽게 말하자면 아마존과 월마트가 이 매출액을 올려준 것은 기술력이 아닌 워런트라는 조약 때문이며 이 매출액이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올렸을 매출액은 65.9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컨드 트렌치 D가 끝나고요. 이제 third tranche가 시작된 지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가격은 더 이상 1.19달러가 아니라 13.81달러입니다. 이제 더 이상 1.19달러로 주식을 얻지 않게 된 이상 아마존의 행동이 바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언젠가는 월마트와 아마존이 워런트로부터 얻은 물량을 다 팔아야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플러그 파워의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플러그 파워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종목입니다. 상세히 분석을 해본 결과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에는 아마존과 월마트와의 워런트로 인한 계약의 영향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까지 1.19달러어치로 주식을 이미 63% 이상 보유를 했고요. 나머지 37%는 13.81달러의 가격에 보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두 개의 기업 모두 언제까지 플러그 파워의 매출액을 올려줄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아마존의 5,500만 개의 주식과 월마트의 5,500만 개의 주식 총합 1억 1,000만 개의 주식을 팔아야 할 것이며 이는 미래에 꽤나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매출액의 성장률은 좋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에 반면 밸런스시트의 경우는 안정적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느냐에 따라서 2024년까지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냐 마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오므로 저라면 굉장히 조심할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아무쪼록 조심히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later.